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등급을 나누는 문제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31번부터 39번까지 거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어요. 31, 2, 3, 4번까지가 빈칸 추론 문제고, 그리고 이제 35번이 흐름 묻는 문제. 근데 흐름 묻는 문제부터 이제 순서배열 문제 36, 37, 그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38, 39 여기까지가 논리 전개, 이 5개가 논리적인 전개를 묻는 그러한 문제들인데 사실 흐름 묻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하나는 좀 쉽고 하나는 어렵고 약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이제 킬러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찾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에 따져보면은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는 잘 들어오진 않고 거의 여기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더한다면은 함축적 의미라든지 아니면 어법 문제도 좀 약하잖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자, 수업 자료를 한번 펼쳐보면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전략과 그다음에 35번부터 39번에 해당하는 논리 전개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알겠죠? 자, 빈칸 추론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빈칸 추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빈칸 문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빈칸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치가 처음이냐 끝이냐 중간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칸의 위치는, 빈칸 문장은 이 자체가 주제문이거나 이게 주제문이에요. 또는 주제문과 같은 문장이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빈칸 자체가 작가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의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번째 이야기 하자면은 우리 31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나 또는 2개짜리 어구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소재를 묻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빈칸 자체가 주제문이거나 주제문과 같은 문장이거나 때로는 반대 문장이거나 또는 소재를 묻는 이제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빈칸 추론 전략을 먼저 보면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응하는 문장이 있는 경우인데, 이 상응하는 문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제문과 또는 주제문과 같은 문장이 2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개가 빈칸이야. 그러면 그 2개를 서로 연결시키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상응하는 문장이 없거나 또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다라는 그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유형 1번과 2번 딱 우리말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번이 어려울 것 같죠? 문제 푸는 방식이. 근데 오답률은요, 1번이 훨씬 더 많고 2번이 오답률이 적어요. 이유는 뭐냐면 빈칸 추론이라는 유형 자체가 어려운 유형이 아니고요. 1번과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어려운 글이 많아요. 어려운 지문을 가져왔을 때는 똑같은 동일한 문장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어. 근데 추론을 해야 되는 문장은요, 오히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일화라든지 이런 소재를 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쉬워요, 읽기가. 그러니까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면 오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전에는 빈칸 추론 유형이 어렵다고들 했어요. 왜냐하면 그 4문제 전체가 다 어려운 지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빈칸 추론 문제 4개 중에서 2개가 어렵고 순서 하나, 문장 하나,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하나, 이런 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둘 중에서 하나가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아니라 지문 자체가 어렵고 독해력 자체가 부족하면은 그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빈칸 문장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분석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써 있긴 했지만 크게 보면은 토픽,
이거는 주어가 되겠죠. modifier, 수식어가 되는 거고 predicate, 이건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difier, 여기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 predicate, 서술어 자체에 빈칸이 있을 수도 있고 information, 이건 부사거든요. 여기에 빈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가면서 보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할 텐데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 주어는 땡땡땡땡 합니다. 그러면 이 땡땡땡은 뭐니? 상황을 보고 이 주어의 행위를 내가 유추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주어는 주어는 플러스라는 행위를 합니다. when 다음에 밑줄 딱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이 행위를 할 때는 언제지?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있는 문장을 분석하라는 것은 여기다 1분, 2분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빈칸 있는 문장은요, 이 전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10초, 20초, 30초 정도 들여서 그 문장 자체를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빈칸이 전체가 다 아예 주어진 말이 없이요. 전체가 다 빈칸일 때가 있어. 그때는 주제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고 주제 찾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빈칸 추론 문제는요, 주제와 반드시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 문제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토픽을 딱 파가셔야 돼요. 그리고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1학년과 2학년 모의고사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처럼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에는 아닐 수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딱 볼 때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 자체가 주제문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체가 주제문인 경우에는 빈칸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빈칸 문제가 개연성이 있는 같은 문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칸이 있는 그 문장이나 빈칸에 있는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보면은 이러이러한 말이 있으면요, 그 문장과 연결시켜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in the same way, similarly, in other words, namely, that is, 또는 that is to say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얘는 뭐냐? 즉 다시 말해서란 뜻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땡큐입니다. 바로 그 두 문장만 연결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있는 문장 뒤에 뒷받침하는 말, 즉 다시 말해서 예시가 나온다거나 실험이 나오면 이 빈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빈칸을 첫 문장이라고 간주하고 거기서부터 꼼꼼하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접의 연결어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는 그 부분부터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는 이 전체를 반박하기 위해서 작가가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는 문장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실제 수능을 볼 때는 다 읽어볼 거 아니야. 문장 전체를 다 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지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냥 첫 문장부터, 물론 첫 문장 중요하긴 하지만 첫 문장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조망을 하셔야 돼요. however가 보이면 아,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구나. for example 나오면은 그 앞문장이 중요한 말이구나. 이런 것들 좀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심호흡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논리 전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여러분 답 체크 여러분들이 한 거랑 문제 풀었잖아요. 옆에 시험지 보고 답 간단히 체크하시고 D를 살짝 넘겨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옆으로 가시면 돼요. 옆에 보시면은 실전 적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 적용 옆에 그 원래 문제는 자기가 몇 번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1, 2, 3, 4, 5번 중에 이게 31번이에요. 31번. 체크업 했어요? 31번에 체크업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자, 했으면 실전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문장 단위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빈칸을 딱 보니까 자, it is this very blank that open our hear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it is that 이라는 말이 보이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it is that을요 이렇게 지어봅니다. 이게 뭐냐? 강조 구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작가는 이 빈칸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왔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주제문이거나 또는 소재를 묻는 말인데 여기 강조 구문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빼박 주제문이 되는 거죠. 네? It is very blank that 할 때.
보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빈칸이 뭐냐면 This very blank가 open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뭐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자 여기서 쭉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역접 연결어가 따로 없죠? 그러면 첫 문장부터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When he was 그다음에 dying,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다이닌 카타규리 wrote remarkable book called Returning to Silence. 자, 그가 죽어갈 때 그 동시대의 가장 영향력, 그러니까 부디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불교의 스승인 다이닌 카타규리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Returning to Silence, 침묵으로의 회귀라는 것이었다. 됐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Life, he wrote, 그가 쓰기를 인생이라는 것은 is a dangerous situation,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봤으니까 dangerous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둡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다음 문장.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할 때 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강조구문을 썼어요. 그래서 it is that을 딱 지워보면은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의 취약함, 인생의 위태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dangerous라고 표현했고 밑에서는 weakness라고, 나약함이라고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이 나약함이 결국은 make it precious. 이때 precious는 소중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플러스 표시해보세요. 그러면 작가는, 이 책을 쓴 작가는 인생의 위태로움과 그 다음에 연약함을 어떻게 봤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봤습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His words were filled with the very fact of his own life passing away. 자, pass away는 이제 사라지다, 이제 죽다 할 때 우리 pass away를 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기의 삶에, 그렇죠? 자기 삶에, 꺼져가는 자기의 삶에 바로 그 사실로 자기의 그 말들을 가득 채웠다. 이 말은 뭐니? 그의 책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즉 인생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또는 위태로움에 대해서 가득 글을 채워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편에 있는 말을 보시면 The China Bowl, 여기서 차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대문자 써야 되고요. 차이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도자기 할 때 그 자기를 차이나고 해요. 됐죠? 그러면 차이나 볼 했으니까 도자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자기 그릇은 is beautiful because sooner or later it will break 할 때 break의 밑줄 긋습니다. 도자기가 아름답다라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break라는 말이야. 그럼 위에서 말했던 dangerous, weakness, 그리고 break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The life of a bull is always existing in a dangerous situation. 이 도자기의 인생은 결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dangerous 밑줄 긋습니다. Such is our struggling. 바로 이것이 우리의 struggling 하면은 자, 우리 고군분투라고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 또는 고행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고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This unstable beauty, 이 불안정한 아름다움 할 때 unstable의 밑줄 딱 긋습니다. 그리고 this inevitable wound 할 때 여러분 inevitable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피한이란 뜻이에요. evitable이 피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중요하죠? wound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nstable 밑줄, wound의 밑줄 긋습니다. 자, we forget how easily we forget that. 우리는 너무나 쉽게 that 이하를 잊습니다. 됐죠? 그리고 잊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잊고 있느냐? Love and loss are intimate companions. 여기서 love부터 companions까지 밑줄 딱 긋습니다. 사랑과 상실.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고 상실이라는 것은 있는 이제 그러니까 뭐 쪼개지는 것 또는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언제나 친밀한 동반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위태로움. 이거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에 콤마 찍고 that 나왔죠? 이때 that은 앞에 있는 that과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때 콤마는 동격의 콤마로서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we love real flower so much more than plastic one. 우리는 실제 그 살아있는 꽃을 플라스틱 꽃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맞죠? 이게 love가 첫 번째 동사예요. And love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The cast of twilight across the mountainside. 산 넘어서 지고 있는 그 twilight, 황혼의 드리움. 그 드리움을 사랑한대요. 황혼의 붉은색으로 쫙 드리우는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asting only a moment 밑줄 딱 긋습니다. 이해되셨죠?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짜 꽃이죠. 왜 진짜 꽃이 사랑하죠? 그렇지. 시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순간만 피어있기 때문이에요. 황혼의 드리움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좋아한대요. 왜 그러니? 그 뒤에 보니까 그 황혼의 드리움은 lasting 다음에 보세요.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작가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다? 이 말은 뭐니? 우리는 무엇을 사랑한다? 순간을 사랑하는 거야. 연약함을 사랑하는 거고 사라질 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앞에 딱 보세요. 정답을 뭘로 잡아야 될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자, 선지를 보면 1번에 fragility. 이거는 이게 취약함, 연약함, weakness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택배 보면은 이 유리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취급주의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보면 fragile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알겠지? 깨지고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tability 이건 반대가 되겠죠. 안정성, harmony, 조화, satisfaction, 만족, diversity, 다양성. 잠깐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fragil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하고 가자. 여기 이제 10분 만에 끝내줄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도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2번은 빈칸이 어디 있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은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불은 그곳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있었다라는 것이 긍정이라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지만 역접 연결어 but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라 표시하세요.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첫 문장으로 올라갑니다. 불약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반대로 일어날까? 자, nothing happened immediately. 어떤 것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we cannot see any result.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없어요. From our practice. 우리가 하는 그 실행, practice는 실행, 관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로부터 바로 어떤 결과를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는. 이해되셨죠?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who tried to make fire. 이것은 불을 지피려는 한 남자의 예시와 같습니다. 일화를 들겠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쭉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나무 짝대기 두 개를 비빔으로써. He says to himself. 그는 혼잣말 합니다. They say. 사람들은 말했어. There's a fire here. 바로 여기 비비는, 바로 이곳에 불이 있다는 것을. He began rubbing energetically. 그는요 아주 열정적으로 신나서 막 비볐어요. He rubs on and on. 계속해서 비볐습니다. But he's very impatient. 여기서 문제가 나왔죠. But 네모치시고 impatient 밑줄. He want to hate that fire. 다시요. He want to have that fire. 그는요 불을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but 네모치시고 the fire doesn't come. 불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impatient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So he got discouraged. 여러분 be discouraged 또는 get discouraged 하면 실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망했고요. Stop to rest for a while. 여러분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stop to rest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잠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잠시 멈추고 뭐뭐 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top to rest. 그는 잠시 멈추고 쉬었습니다. 잠시 동안. 여기서 stop to rest는 위에서 말했던 뭐랑 같은 말입니까? impatient랑 같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stop to rest. 쉬다. 멈췄다는 거야. 알겠죠? 멈추고 쉬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then he started again. 다시 시작한 거예요. but 네모치시고 The going is slow. 이번에는요, 그 진행이 너무 느렸어요. So, he rest again. rest again에 밑줄 긋습니다. 또 쉬었다는 거예요. By then, 그 다음에 우리 그때쯤 the heat has disappeared. 그리고 그 열기는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He didn't keep at it 그러면 long enough. 여기서 didn't부터 enough까지 밑줄 딱 긋습니다. 그는요 충분히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keep부터 enough까지 밑줄 그어놓고 이 다 밑줄 그은 것이 같은 말들이에요. 알겠죠? He rubs and rubs until he gets tired. 그는요 지칠 때까지 그냥 계속 비볐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stop altogether. 완전히 그만둬 버렸어요. stop altogether 밑줄. 자, 여기는 이제 부정어가 이제 나와서 문법적인 이야기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32번이고 빈칸 2번이죠. 여기 부정어 not only에다가 네모 한번 쳐보세요. 이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부정어 나오면 그 뒤에 도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는 그 형태는 의문문의 어순이랑 같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주어 형태로 쓰면 되고 일반 동사면은 do you 뭐 like처럼 do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면 돼요. 이때 루트란 뜻입니다. 동사 원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동사가 있으면 여기서 조동사는 can, must 같은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have pp가 있으면 have 주어 pp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지금 어떤 케이스 썼냐면 비동사가 있죠. is he tired 할 때 is에다가 밑줄 딱 긋습니다. 그 다음에 he tired. is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Not only is he tired. 그는 지쳤을 뿐만 아니라 but 그러면 이건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he becomes more and more discouraged. 그는요 점차 실망을 해갔습니다. until 언제까지? 이때 언제까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했다는 뜻이니까 뭐뭐 했다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도 가능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A 했습니다. until B까지. 그러면은 B 할 때까지 그러니까 B라는 행위를 할 때까지 A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A 하고 난 다음에 B 했다는 뜻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이때 until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는 이제 지쳐갔고요.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gives up completely. 여기서 gives up completely의 밑줄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서 말했던 stop altogether랑 같은 말이죠.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There's no fire here. 여기에 이제 불이 없어. 이 말은 아무리 지펴도 불은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Actually, he was doing the work. 그는요,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짝대기 2개 가지고 비비긴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번네모 치시고 There was not enough heat to start the fire. 할 때 was not부터 fire까지 밑줄 딱 그시면 돼요. 불이 지펴지기까지 충분한 열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충분히 비비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첫 문장 다시 올라가 볼까요? 첫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일도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의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빈칸으로 나가서 불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비비면 불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지 못했다. 불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비비지 못했다. 금세 포기했다. 지쳤다. 이런 말로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갑니다. 자, 정답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기서 carry on 하면은 계속해서 실행하다는 뜻이에요. He didn't carry on. 그 다음에 to the end. 끝까지 해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셨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춘 사람 손 들어오세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자, 원래는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에 그러니까 논리로 이렇게 답이 갔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되고 또 가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7시에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너 갈 거니? 그러면은 같이 짐 싸서 가시고 선생님이 지금 그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영상으로 보내줄게.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하고 5분간 쉬도록 할게요. 알겠죠? 조심해서 가고. 자, 다음에 33번 빈칸 3번째입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조심해서 가세요.
자, 33번에 답 체크하시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잘 가.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빈칸 있는 문장이 첫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Translate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 번역하다 또는 해석하다라는 뜻인데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can be an essential to 아주 필수적인 도구다. 이때 essential 밑에다가 플러스 표시해야 돼요. 즉 바꾸는 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플러스, 좋다라는 뜻이거든. 플러스의 표시를 해주고 for you as a writer, 작가로서 당신에게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to부터 블랭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묻는 거냐면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란 말이에요. 언어,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어로 바꾸는 것이 무엇 하는데 좋은가요? 이걸 묻는 거라고. 무엇을 하는데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게 하는 어떤 긍정적 역할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이때 for는요 because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as부터 note까지를 가로 딱 칩니다. Writing theorist open note. 자, 이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이렇게 언급하는 것처럼 writing is generally not a process. 우리 not a process에 밑줄 그어보세요. 글을 쓴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in which부터 in our head까지 가로쳐서 프로세스를 수식하는 건데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한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not a process 밑줄 그었죠? 그 다음에 어디 밑줄 그어야 되냐면 a fully formed idea의 밑줄 딱 긋습니다. 글을 딱 쓰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구상이 끝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that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로쳐서 선행사는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말인데 that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종이 위에다가 unchanged state, 변하지 않은, 바뀌지 않는 그 상태로서 단순하게 그것을 transcribe, 베껴 쓰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글을 쓴다는 것은 온전하게 머릿속에서 fully formed 된 상태로서 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On the contrary 네모 딱 칩니다.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으면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냐? Writing is more often a means of discovery. 이거는요 일종의 발견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 means of discovery의 밑줄 딱 긋습니다. In which, 그리고 그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we use writing process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여기 보세요. to부터 그 다음에 idea is까지 밑줄 딱 그어보면 우리는요 글쓰기 과정을 이용한다고 했죠? 맞아요. 글 쓰는 과정을 이용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나왔잖아요. figure out의 뜻이 뭐죠? 알아내더라는 뜻이거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뭔지를 글을 쓰면서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This is why writers are often surprised. 이것이 작가들이 깜짝 놀라곤 하는 이유입니다. 뭘 보고 놀랐냐면 to find that what부터 page까지가 자 find that에 대절에 있는 주어인데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여러분 end up with 하면은 결국 뭐뭐 한다 또는 결국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작가들이 종이 위에다가 결국 써놓은 것, 즉 그들의 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글이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그렇게 될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즉 아이디어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완전히 딱 구상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고 했지. 글을 쓰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쓰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쓰려고 했던 그 내용과 너무 다른 글이 내 종이 위에 쓰여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갑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여기 네모 딱 칩니다.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여기다 네모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게 뭐니? 내 말은 이거잖아요. In my opinion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니?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말이란 말이야. 이 문장이. 자, 밑줄 긋겠습니다. Everyday language is often crucial. 자, 여러분, crucial이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일상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For this discovery process. 이러한 발견의 과정에서 일상적인 용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글로 써야지만 나도 내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Can help you figure out what your idea really are 할 때 help you부터 a까지를 네모 딱 칩니다. Help you figure out what your idea really are. 당신의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대요. 뭐가? 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네모를 왜 치라고 했었냐면은 작가가 지금 자기 생각을 나와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들이야. 아까 위에서는 어디에 네모 치라고 했니?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작가의 준 생각이었지.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했으니까 뭐뭐 하세요라는 뜻이랑 맞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작가의 생각은 뭐냐면 Translating your idea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 당신의 생각을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단순한 용어로 바꾸세요. Translate 하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니? 여기서 위에서는 아카데믹한 언어를 어떻게 일상 용어로 바꾸세요. 여기서는 당신의 생각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네모친 것이 빈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는 목적이 뭐냐? 네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맞죠? 앞으로 갑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이랑 첫 문장의 빈칸이랑 이거 매칭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매칭시켜보면 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찾아보세요. 1번 Finish writing quickly. 글을 빨리 쓰기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Reduce sense, 그 다음에 sentence error. 글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Appeal to various reader. 여러 가지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Come up with creative idea.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가요? 아니네요. 그럼 뭡니까?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clarify는 명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하는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2번처럼 쉬운 글보다는 3번처럼 조금 난이도가 있는 글들이 똑같은 문장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매칭만 시키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도 뒤를 한번 넘겨보시면 빈칸이 있는 문장이 첫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첫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려워요. 이 지문 자체가. 잘 따라오세요.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is showing us what? 자, 여기 보시면 genetics라는 것은 유전학입니다. 유전학에서 요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에게 뭐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뭘 보여주고 있냐면 what부터 years까지가 명사가 되거든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의심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대요. 됐죠? 그리고 그것이 빈칸입니다. 그럼 여기는 빈칸을 뭘 찾으라는 겁니까? 34번에 빈칸 4번은. 좋아요. 두 가지 정보 중에 한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가 지금 이거죠. 첫 번째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즘 유전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growing field가 무엇이냐. 그리고 과학자들은 무엇을 오랫동안 suspect, 의심을 해왔나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과학자들이 의심을 해왔던 것 중에 요즘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뭐지? 유전학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뭘 묻는 거니? 사실은 소재 묻는 거잖아. 소재예요, 소재. 이해되셨죠? 자, 갑니다. This informatio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at.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에게 대리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뒤에 보니까 genes are under our control, not something들은 we must obey.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유전자에 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onsider identical twins. 여기서 consider은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라는 뜻이니까 이거 예시를 들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For example 없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oth individuals are given the same genes. 당연히 일란성이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In midlife, 중년, 한 40대쯤 되었을 때 one twin develops cancer. 한 녀석은 암이 발달했고, 즉 암을 걸렸고 the other lives a long, healthy life without cancer. 한 녀석은 암 없이 행복하고 그날 건강한 삶을 살았대요. A specific gene instructed one twin to develop cancer.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한 쌍둥이에게는 암을 발달시키도록 지시를 했고 번뇌무칩니다. In the other the same gene 반대 녀석에게는 동일한 그 유전자가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그 질병을 시작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뭡니까? 그렇죠. 한 놈은 암이 걸렸는데 나머지 다른 한 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치? 이 이유가 얘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니? 없어야 되겠니?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험조사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변수라고 해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실험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실험조사 연구가 나오면 이 변수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럼 변수가 뭔지를 뒤에 보겠습니다. One possibility is that 하나의 가능성은 healthy twin had a diet. 여기가 변수예요. A diet에 밑줄였습니다. 바로 식단이죠, 식단.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암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러한 식단을 먹었다는 거예요. The same gene, 그 동일한 그 유전자는요, that instruct the other person to get sick. 다른 한 쌍둥이에게는 아프도록 지시를 내렸던 그 유전자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니? 이 변수가 이거였다는 거죠.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scientists have recognized. 자, 과학자들이 인정을 해왔어요. 그럼 이거는 다이어트 이야기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과학자들이 의심하는 게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정해왔던 것은 뭐냐면 othe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hemical toxin. 이 담배와 같이 화학적 그런 독성들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적 요소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밑에 보세요. The notion that food has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 어떠한 음식이, 그죠? 유전자 발현 또는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자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notion, 이거 개념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is relatively new,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For many years 보이죠? 밑줄만 딱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relatively new 보이죠? 밑줄 딱 그으세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relatively new. 마지막 문장의 맨 마지막 단어. 찾았지? 이게 뭐냐면 시간 대조입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인정해왔던 것은 다른 요소들이었고 최근에야 비로소 음식에 대한 것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은 한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의심했다라는 거겠지. 그럼 결국 뭐니? 다이어트 또는 푸드로 가야 되겠지. 됐니? 앞으로 갑니다. 정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몇 번? 이거 해당하는 게 뭘까? 이 다이어트나 푸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번 읽어보면 Our preference for food is influenced by gene. 자, 이거 보세요. be influenced by 여기다 밑줄 딱 그어봐. influence의 뜻이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고요. be 이거 써줄게. 봐봐. A influence B 하면은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예요.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 B is influenced by A가 되겠죠. 얘가 원인이라니까요. 얘가 결과예요. 그럼 인과관계를 한번 보세요. B번에 보시면. 자, our preference for food is influenced by gene. 여기서 B, A가 뭡니까? 유전자잖아요.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푸드잖아요. 유전자가 음식에 영향을 준 겁니까? 아니죠. 이게 인과관계가 반대가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럼 2번 말고 또 딴 거 찾아보세요. 몇 번? 5번. 5번 한번 읽어볼게요. Food can immediately influence. 그 다음에 the genetic blueprint. blueprint라는 게 뭐냐면은 청사진인데 청사진이 뭐냐면요. 초안 같은 거. 너희들 그거 있잖아요. 그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은 설계도 같은 거 하잖아. 그 설계도 원래 블루프린트에 파란색이야, 거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 알아? 그래가지고 설계도면은 우리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진 또는 설계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자의 지도에 또는 유전자 설계도에. 그럼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야. 3번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보시면 Balanced diet is essential for our mental health. 균형 잡힌 식단,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암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신 영향,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소재가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면은 논리전개라는 파트가 있어요. 논리전개. 자,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어져가지고 자, 여기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저희 원래 7시 반에 끝나요. 네. 자, 논리전개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이제 순서 배열하고 다시 말하면 36, 37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해서 38, 39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일반론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이 논리 전개,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에 해당하는 그 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 글의 특성이 있어. 이게 뭐냐면 순차적 전개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리니얼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차적 전개라는 게 뭐냐면요. A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A 끝내고 그 다음에 B 이야기로 진행이 돼야 돼요. A, B 왔다 갔다 지그재그 형식으로 써 있는 글은 이 문제를 만들 때는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즉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however 같은 역점의 연결어가 나오고 난 뒤에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 했으면 however 뒤로부터는 다 플러스 이야기로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보시면 대명사 있죠. 대명사. 여기서 대명사는요. 3인칭 대명사 나오면 동그라미 치셔서 바로 앞에 그 사람이 언급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1인칭, 2인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와 작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2인칭과 1인칭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으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읽고 있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두 가지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두 명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한 놈은 했으면 나머지 한 놈은 디어덜이 되는 거죠. 그럼 순서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일부는 또 다른 인부는 할 때는 one, 그 다음에 the others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기독교인이고 또 다른 일부는 불교인이다 하면은 천주교도 있고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some, others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one하고 the other이 있으면 순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원하고 그다음 some과 the others 또는 some과 others가 있으면 순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서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관사는 어명사에서 그다음에 더명사로 흘러가야 되겠죠. 근데 더명사는 앞에 언급된 것을 가리킬 때도 쓰기도 하겠지만 처음부터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더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어명사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The sun, the moon, the great war 이런 세상에서 유일한 것들은 더를 그냥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The earth라고 하면 그냥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sun 하면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수식을 받는 말들도 더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어명사가 있고 더명사가 있을 때만 잡히는 거지 더명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언급됐다. 무조건 두 번째 언급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나 형용사 this라든지 아니면은 뭐 that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that이라거나 this가 앞문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앞문장 어떤 말을 또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요소 이런 식으로 잡힐 수 있거든. 어쨌든 앞에 that이나 this가 가리키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means that 하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that 이하는 같은 문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uch factors 하면 앞에 최소한 요소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얼 전개 방식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연결한데요. 여기서 역접, 부가, 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예를 써놓은 겁니다. 역접이 나왔다 하면은 보세요. 리니얼 전개 방식이니까 앞에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계속 이어지다가 however 뒤에서부터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라는 것은 게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lso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짧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써볼게요. 게다가 또한이란 말 나왔으면은 앞에도 플러스고 뒤에도 플러스인데 앞뒤로 A라는 요소의 첫 번째 플러스 이야기, 두 번째 플러스 이야기. 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A는 참 좋은 놈이에요. 또한 B도 참 좋은 놈이에요. 같은 속성을 가진 두 번째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A라는 놈의 첫 번째, 두 번째 속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A도 좋고 B도 좋다. 속성이 같은 두 번째 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시를 쓸 때도 also를 많이 써요. 예시 두 개를 쓸 때 for example, furthermore 또는 also 이런 말 쓰면 예시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환원. 이 환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거든. 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원이라는 것은 같은 대상, 같은 내용.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도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대상이 나오잖아요. 어떤 대상이 나오면 이 놈이 우리가 잘 모르는 친숙하지 않은 어떤 용어나 아니면 어떤 그 요소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정의를 먼저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A라는 놈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놈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활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이나 묘사가 나왔으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야기를 써먹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대상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아시면 돼요. 동물은, 포유류는, 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순서 배열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순서 배열은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연결어, 대명사, 관사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핵심인데 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야기 순서 배열까지 하면 끝날 것 같네. 보세요.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보세요. A, B, C가 있을 수 있고 A, C, B가 있을 수 있고 B, A, C가 있을 수 있고 B, C, A가 있을 수 있어요. C, A, B가 있을 수 있고 C, B, 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지는 몇 개입니까? 5개죠.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질까? 그렇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고정입니다. 네, 이게 고정이에요. 선지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모의고사든 문제지든 다 이거 선지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거고 2번은 저거. 네, 이게 고정이라고. 이게 선지의 번호가. 아시겠죠? 이게 고정이에요. ABC는 없습니다. 네. 알았죠?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A로 시작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선지예요. C로 끝나는 유일한 거예요. A가 무조건 얘가 무조건 등장한다 하면 답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C로 무조건 끝난다 하면 답이 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경우와 C로 끝나는 유일한 경우니까 이거 두 개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경우는 1학년, 2학년에서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은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답이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하지만 1학년, 2학년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째수죠.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읽을 때 보세요. A, B, C 중에서 B 2개, C 2개잖아요. A부터 나올 가능성이 내가 거의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읽을 때 B부터 읽으세요. B, C, A 순서대로 읽으시면 더 좋아요. 읽는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B하고 C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야. B와 C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의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A, B, C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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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는 있어요. 그래서 B하고 C의 위치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A가 앞으로 갈 수 있냐 없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A, B, C는 없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B하고 C의 관계를 먼저 좀 잡아주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용이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넘어가고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에 이제 실전 적용으로 한번 가보세요. 박스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abits로 시작합니다. 보이나요? 36번입니다. 36번이에요. 36번. 여기는 6번이에요. 6번. 자, 여기 보시면 habits, 습관이라는 것은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mastery는 숙달, 뭔가를 완료하거나 뭐 어떤 것을 내가 다 마친 상태를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astery하면 숙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숙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낸대요. 그럼 인과관계가 무엇이 뭘 만들어낸다고? 습관이 숙달을 만들어내는 거지. 됐지? 다음에 in chess, 예를 든 겁니다. 체스에서 it is only after the basic movement of the piece have become automatic that 할 때 it is that 강조 구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오직 뭐 한 이후에야? 말을 움직이는 것이 오토매틱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토매틱이라는 것은 뭐니? 그렇지. 그러면 이 위에서 말했던 habit과 연결이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 habit과 오토매틱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습관적으로 탁 자동화되어야지만 비로소 a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적으로 탁 next 레벨은 뭡니까? mastery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each chunk of information that is memorized. 기억되어 있는 그 정보의 chun크는 덩어리입니다. 기억의 덩어리는 했으니까 memorized는 이미 위에서 말했던 automatic과 habits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이미 머릿속에 딱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가 opens up the mental space for more effortful thinking. 좀 더 노력을 요구하는 생각에 대한 정신적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 말은 뭐니? 좀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ore effortful thinking 밑줄 그어놓고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mastery 또는 the next level 이거와 같은 개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지울까?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B부터 읽을 겁니다. B에 뭐가 보이냐? however가 보이죠. 보이십니까? B, however 보이죠?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The benefit of the habit, 습관에 대한 이점은 come at a cost, 대가가 따릅니다. cost가 대가거든요? 그럼 대가가 따른다는 이야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하, 습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위에 나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만 습관에는 대가가 따라요 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 cost, 대가라는 것은 그렇지, 마이너스의 개념인 거지. 그러면 이제는 다 마이너스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B가 제일 먼저 나올 거면. 그리고 난 다음에 C를 볼 겁니다.
C를 딱 보니까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이것은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이든 다 맞는 말입니다. When you know a simple movement so well, 네가 단순한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되면 that 그래서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당신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할 때 without thinking 밑줄 긋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habit죠. 그치? automatic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가 습관이 딱 되어 있다면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 more advanced detail 밑줄 긋습니다. 좀 더 발전된, 좀 더 나아간 세부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라는 뜻이겠죠. 이게 mastery, the next level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좀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플러스지. 그럼 C는 지금 advanced에다가 플러스 표시를 딱 하셔야 되는 겁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habits are the backbone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습관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추가 된다. backbone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중심이 된다는 거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탁월함은 위에서 말했던 뭐입니까? mastery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뭐니? 플러스지. 그러면 C와 B는 잡혔죠. C에서 B로 갑니까? B에서 C로 갑니까? 그렇죠. 왜? 이게 리니얼 전개 방식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C에서 B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는 거죠. B에 however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답이 잡힌 거예요. A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A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A를 보겠습니다.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여러분, mindless repetition 딱 밑줄 그어놓고요. 당신은 빠집니다. 일단은 fall into란 말 자체가 약간 뉘앙스가 좀 그렇죠. mindless는 뭐니? 아무 생각 없는 이라는 뜻이야. 별 생각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인가요? 그렇죠. 약간 애매하면 좀 뒤로 보겠습니다. It become easier to, 뭐뭐 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Let mistake slide 밑줄 긋습니다. 습관에, 그러니까 실수에 빠지게 된다. 실수가 스며들도록 허락한다는 뜻이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네가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하게 된다면, 즉 습관화가 되어진다면 stop thinking about how to do it better.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러면 A가 어떻게 가는 거니? 그렇죠.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먼저 잡을 때 선지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식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또 다음 수업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오늘은 빈칸 추론에 좀 집중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서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뒤로 한번 넘겨보면은 밑에 해석이 있거든?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오늘 했던 그 부분들 여기 해석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참고해가지고 좀 보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하여튼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채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 한 부분은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 내가 언급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학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보다 좀 쉬워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 시험 대비 자체가 1학년 문제에서 우리가 1학년에서 1등급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라서 1학년 문제가 쉽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평소에는 2학년 문제를 공부를 해놔야지 1학년이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것은 사실이야. 이거 답지는 선생님 그러면 데스크에 해줄 텐데 지금은 선생님이 안 되고 나중에 내일 내가 맡겨놓던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점은 내가 해서 공지해 줄게. 알겠지? 그래, 수고 많았어요.